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온에어 일부 김성민입니다. 휴가 시즌이 다가오고 있지만 휘청거리는 증시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내 증시가 G2 무역 분쟁 우려와 달러 강세 등으로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들은 휴가를 앞두고 주식을 들고 가야 할지 팔고 가야 할지 고민이 큰 상황입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여름 휴가 기간인 7, 8월 증시에 투자 심리가 호전될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습니다. 이에 따라 2분기 실적 호전주 중심으로 반등을 예상한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휴가를 다녀온 이후에는 비중을 줄여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증시는 고금리, 고유가, 고환율 등 3고 현상으로 국내 경제 및 증시에 대한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셀코리아에 대한 위기감 거세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같은 불확실성은 7월에 일부 해소가 되면서 증시 반등 여건을 만들어줄 것이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7, 8월 코스피가 2300에서 2550선 사이에서 움직여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제한적인 시장의 상승이라고 할지라도 굳이 성급하게 현재 매도할 이유는 없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삼성증권연구원은 과도한 비관론을 경계한다면서도 평가 가치 매력 부각으로 코스피 지수가 7월에는 지지선 확인한 이후에 완만한 반등 예상한다고 밝혀줬습니다. 특히 단기적으로는 1차 관세 부과일인 다음 달 6일까지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G2의 무역 분쟁 이슈가 지속될 가능성이 큰 만큼 휴가 이후에 비중 축소 전략을 권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전일장 국내 마감 상황과 함께 간밤 글로벌 증시부터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모수진 앵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증시온에어 1부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모수진입니다. 먼저 전거래의 마감 동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증시부터 어떻게 문 닫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가 미중 무역 분쟁 격화에 따른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로 13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지수는 전거래보다 14.66포인트 내린 2327.37에 출발했습니다. 이후 낙폭을 줄여 2330선을 유지하는 듯 했으나 오후 들어 뚜렷한 하향 곡선을 그리며 2310선의 위태로운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키움증권연구원은 중국 증시가 상승 전환에 성공하고 미국 주식 선물 또한 0.3% 내외의 상승을 하자 한국 증시의 낙폭도 축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상무부가 미국이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강행하면 모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한국 증시는 낙폭이 재차 확대되는 등 변동성 장세가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업종별로는 화장품 관련주가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다는 점이 부각되며 상승한 반면 미국 반도체 등 기술주가 부진하자 관련주는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을 주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투자자별로 살펴보면 개인과 기관이 각각 1,130억 원, 1,408억 원 매수 보였으나 외국인은 이날 2,889억 원 팔아치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코스피 자세한 마감 지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전거래일보다 27.79포인트 내린 2,314.24에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지수 마감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3.53포인트 내린 823.16에 출발한 뒤 혼조세를 이어나갔습니다.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무역 분쟁 우려가 심화되면서 오후 들어 낙폭이 가팔라졌는데요. 이날 코스닥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263억 원, 179억 원 담아냈고 기관이 499억 원 팔아치우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그럼 코스닥도 자세한 마감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16.49포인트 내린 810.20에 마감했습니다. 지난 1월 4일 808.01로 마감한 이후 약 6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네, 이어서 업종별 마감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업종별로는 비금속 광물, 전기전자, 은행, 종이목재 등의 하락폭이 컸습니다. 철강금속, 의약품, 건설업, 기계, 전기가스업, 의료정밀, 제조업, 금융권, 증권 등도 1% 이상 떨어졌습니다. 오른 종목으로는 음식유업과 유통업, 화학 분야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업종별 마감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닥 상승한 업종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금속 업종이 3.59%로 가장 큰 낙폭을 보였고, 이어 비금속, 정보기기, 디지털, 전기전자, 소프트웨어 업종 순으로 하락세 보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어서 우리 주요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을 담고 또 덜어냈는지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상위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수 상위 종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은 현대건설, 호텔신라, 현대로템 순으로 물량 담아냈고요. 기관은 아모레퍼시픽, 삼성전자, 롯데쇼핑 순으로 순매수세 시연했습니다. 이어서 외국인의 매도 상위 종목으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순으로 순매도했고요. 기관은 SK하이닉스, 현대건설, SK이노베이션 순으로 매도세 시연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매매 상위 종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은 카페24, 해마로 푸드서비스, 바이로메드 순으로 매수세 보였고요. 기관은 SKC 코오롱 PI, JYP 엔터테인먼트, HLB 생명과학 순으로 매수 우위 보였습니다. 이어서 외국인은 CJ홈쇼핑, 대ITI, S맥 순으로 매도세 시연 보였고요. 기관은 HLB, 신라젠, 컴투스 순으로 순매도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전거래 국내 증시 마감 동향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간밤 국제유가와 글로벌 증시 마감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국제유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WTI는 오름세를 보이며 마감했는데요. 2014년 11월 이후 3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급등했습니다. 장중에는 74달러를 웃돌기도 했습니다. 이란 핵 합의에서 탈퇴한 미국 정부가 대이란 제재 복원을 선언한 가운데 오는 11월 초까지 이란산 원유 수입을 전면 중단할 것을 관련국에게 요구하며 예외를 두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이 유가 상승의 큰 요인으로 밝혀졌습니다. US뱅크 웨일스 매니지먼트의 지역 투자 전략가인 마크 와킨스는 이란의 원유 물량이 시장에서 배제되면 공급이 줄어들며 유가 상승을 압박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국 14개 회원국과 러시아, 멕시코 등 10개 비회원 산유국으로 이뤄진 오펙 플러스는 최근 하루만 100만 배럴 증산에 합의했지만 유가는 최근 대이란 제재가 크게 부각하면서 급등세를 타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WTI는 1.0% 상승한 73.45달러로 종가 기록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어서 미국 증시 어떻게 마감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주요 지수는 금리 반등에 따른 은행주 강세에 힘입어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무역 전쟁 우려가 지속한 가운데 이날은 미 국채 금리 상승으로 인한 금융주 반등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금융주는 전날까지 13거래 연속 하락으로 부진했으나 어제는 미국 국채금리 상승에 힘입어 반등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은행의 예대 마진이 좋아져 금융주에 긍정적이기 때문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겨냥한 투자 제한 조치 등 과격한 규제는 없을 것이라 했지만 무역전쟁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레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중국에 대한 미국의 강경한 입장이 변하지 않았다는 발언으로 시장의 불안을 키웠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 가능성에 대한 부담도 지속됐습니다. 한국무역협회는 미 상무부에 대한 한국 자동차 부품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날부터 정상회의를 시작한 유럽연합 상황도 시장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 등에 대한 대응 방안과 난민 문제가 핵심 안건이 될 전망인데요. 난민 문제에 대한 이견은 여전했습니다.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는 난민 문제에 대한 이탈리아 입장이 수용되지 않으면 미국 무역 전쟁을 비판하는 이유의 공동성명 채택도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어서 다우지수부터 자세한 마감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 전날보다 98.46포인트 상승한 24,216.05에 장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나스닥은 58.6포인트 상승한 7,503.68에 장 마감했고요. S&P 500 지수는 16.68포인트 오른 2,716.31에 장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유럽 증시 마감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가 전날은 급등세를 이어갔지만 간밤 다시 추락했습니다. 미국, 중국 간 무역 전쟁 우려가 지속되면서 중국 위안화 불안, 아시아 증시 불안에 이어 유럽 증시를 다시 강타했는데요. 특히 전날 미국 증시에서는 무역 전쟁 우려로 대외 의존도가 큰 기술주 및 반도체 주가가 급락했었는데 유럽 증시도 이날 기술주, 반도체주 급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날 유럽 증시에서 기술 섹터는 2.6%나 추락하며 시장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반도체 회사인 ST마이크로와 ASML이 각각 5.1%, 2.9% 급락한 것이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영국부터 마감 동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FTSE 지수는 0.08% 하락한 7,615.63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프랑스 카크 지수는 0.97% 하락한 5,275.64로, 독일의 닥스 지수는 1.39% 하락한 12,177.23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어서 우리 장 오늘 어떻게 출발할지 예상 체결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네, 코스피 전일 대비 6.23% 상승한 2,320.55의 장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0.73% 상승했습니다. 810.93의 장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코스피 시장부터 동시효과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삼성전자가 보이고 있습니다. 좋은 흐름 예상되고 있는데요. 1.71% 상승했습니다. 네, 삼성전자 1.71% 하락했습니다. 800원 떨어졌고요. 46,000원의 장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4% 상승했습니다. 500원 올랐고요. 125,500원의 장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포스코입니다. 1.55% 상승했습니다. 5,000원 올랐고요. 327,000원의 장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모비스입니다. 0.93% 상승했습니다. 2,000원 올랐고요. 216,000원의 장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롯데지주입니다. 1.04% 상승했습니다. 600원 올랐고요. 58,400원의 장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롯데칠성입니다. 1.88% 상승했습니다. 29,000원 올랐고요. 157만원의 장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모레퍼시픽입니다. 1.56% 상승했습니다. 5,000원 올랐고요. 325,000원의 장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리온홀딩스입니다. 1.27% 상승했습니다. 350원 올랐고요. 27,900원의 장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영풍입니다. 1.37% 상승했습니다. 11,000원 올랐고요. 81,300원의 장출발 813,000원의 장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CJ 홈쇼핑이 1.13% 하락했습니다. 2,900원 떨어졌고요. 254,000원의 장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파라다이스입니다. 0.56% 상승했습니다. 100원 올랐고요. 18,000원의 장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울반도체입니다. 0.3% 하락했습니다. 50원 떨어졌고요. 16,500원의 장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SM입니다. 1.22% 상승했습니다. 500원 올랐고요. 41,500원의 장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포스코 ICT입니다. 2.64% 상승했습니다. 180원 올랐고요. 7,000원의 장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동서입니다. 1.14%, 1.71% 하락했습니다. 400원 떨어졌고요. 25,850원의 장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CJENM입니다. 오늘 보합권 유지해주고 있는데요. 98,900원의 장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GS홈쇼핑입니다. 1.58% 상승했습니다. 2,800원 올랐고요. 179,800원의 장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위메이드입니다. 보합권에서 움직임 예상됩니다. 47,800원의 장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골프존 유딘홀딩스입니다. 0.77% 하락했습니다. 4,505원의 장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양장 동시효과였습니다. 네,
2018년 6월 29일 금요일입니다. 6월의 마지막 시장 그리고 상반기 마지막 시장 문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 출발 흐름 잠시 후에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간밤 아시아 시장과 전일 국내 시장 마감 동향부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김세영 앵커 나와 있습니다. 앵커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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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세영입니다. 지난장 마감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28일 외국인의 매도 공세로 하락 마감하며 연중 최저치를 또 갈아치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4일 연속 하락하며 전일 대비 27.79포인트 내린 2314.24로 마감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9월 6일 이후 최저치입니다. 투자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거래 대금도 5조 5,737억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종가 기준으로 2,310대로 떨어진 것은 이날이 처음입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했습니다. 음식료품이 1.18% 올랐으며 화학과 유통업 등이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비금속 광물과 종이목재, 전기전자, 은행 등이 2%대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2분기 실적 부진 우려와 미국 뉴욕 증시에서의 반도체주 하락 여파로 2.4% 하락했습니다. SK하이닉스 또한 2% 하락했습니다. KB금융이 3.14% 빠진 가운데 셀트리온과 포스코,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차 등 주요 시총 상위 종목들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LG화학이 자체 개발한 바이오시밀러 유셉트의 국내 출시 소식에도 0.45%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네이버가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1.08% 올랐고 아모레퍼시픽이 실적 개선 전망에 3.56% 상승했습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탈세 혐의로 이날 검찰에 출석한 가운데 한진그룹 관련주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대한항공은 3.57% 내려 이틀 연속 하락했습니다. 대한항공은 한때 26,900원을 터치하며 52주 신저가를 경신했습니다. 이번 주 항공 면허 취소 여부를 앞두고 진에어가 장중 반등에 성공하며 3.25% 상승 마감했습니다. 한진칼과 한진이 각각 0.3%와 0.93% 내렸습니다. 정부가 대형마트의 월 2회 의무 휴업제 완화를 고려 중이라는 소식에 이마트와 롯데쇼핑이 각각 3.23%, 2.89% 상승했습니다. 거래소에서는 221개 종목이 상승했으며 599개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짚어보겠습니다. 코스닥도 2% 가까이 내리며 전일 대비 16.49포인트 내린 810.2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상당수 업종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비금속과 금속 등이 3%대 하락을 기록했으며 제약과 일반 전기전자, 건설, 의료정밀기기 등이 각각 2% 이상 빠졌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제약이 각각 1.74%, 1.12% 내렸습니다. 신라젠이 3.87% 하락했으며 HLB, 스튜디오 드래곤, 나노스, 펄어비스, 포스코캠텍 등이 빠졌습니다. 반면에 메디톡스와 바이로메드 등은 소폭 상승했습니다. CJ E&M과의 합병을 앞둔 CJ 오쇼핑이 차익 실현 매물 출연에 2.32% 하락했습니다. 대한광통신이 최대 주주의 대규모 지분 처분으로 6.92% 하락했습니다. 최대 주주인 TFO 인더스트리는 전일 주식 200만 주를 시간 외 매매 방식으로 처분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은 29.08%에서 26.37%로 낮아졌습니다. 넥스트칩과 현대사료 등 2개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했으며 상승과 하락 종목은 각각 216개와 975개입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외국환 시장에서 6.6원 오른 1124.2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어서 전일장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SPC 삼립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SPC 삼립이 올해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금융투자업계의 분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DB금융투자연구원은 밀다원과 그릭슈바인 그리고 에그팜으로 구성된 식품 소재 부문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100억 원 이상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밀다원 가동률은 신규 거래처 확보로 58%로 상승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각 SPC 삼립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1.49%가량의 상승 흐름 시현하면서 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으로는 삼성 엔지니어링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이 해외 플랜트 수주 소식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회사는 이날 공시를 통해 태국 시암 시멘트 그룹 자회사 롱선 페트로케미컬스와 2건의 공사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약금은 3,383억 원 규모 플랜트와 2,770억 원 규모 플랜트 등입니다.
네, 그렇다면 삼성 엔지니어링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0.32% 정도의 상승률을 이어가지고 있습니다. 주가는 15,750원 선에서 현재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으로 이마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마트가 신사업 진출 기대감에 5거래일째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마트는 B급 감성 잡화점 콘셉트로 만든 삐에로 쇼핑을 오픈한다고 하는데요. 정용진 부회장이 주도하는 차기 신사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삐에로 쇼핑은 펀앤크레이지를 콘셉트로 하는 재미있는 상품과 미친 가격을 추구하는 할인형 매장입니다. 일본의 돈키호테처럼 오프라인 유통 채널이 재미를 통해 승부를 볼 수 있다는 판단에서 기획된 잡화점입니다. 네, 이 시각 이마트의 주가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마트 0.39%가량의 하락 흐름으로 장 출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나노메딕스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노메딕스가 동물용 나노기술 암치료 장비 개발 소식에 전날 15% 넘게 급등한 데 이어 2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노메딕스는 나노기술을 이용한 동물 치료용 장비 시제품을 산하연구소와 서울대학교 병원에 배치한다고 전날 밝혔습니다. 관계자는 산하연구소 연구를 통해 신나노물질 상업화와 파이프라인 확대를 위해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나노메딕스 주가 흐름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노메딕스 3.86% 정도의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2,450원 선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증시 마감 동향 짚어보겠습니다. 네, 전일장 마감 동향과 특징주 4종목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아시아 주요국들의 증시 마감 동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주요 증시가 어제는 하락세 기록했습니다. 그럼 먼저 일본 마감 동향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니케이 지수입니다. 전장보다 1.38포인트 내려주면서 22,270.39포인트에 장 마쳤습니다. 고유가와 무역전쟁 등 공포심이 시장을 짓누르면서 매도세가 좀 강했던 일본 시장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대만도 한번 보겠습니다. 대만 각권지수는 전장 대비 46.75포인트 내렸습니다. 1,654.28포인트에 장을 마쳤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의 하락 여파로 내린 대만 증시의 모습이었고요. 다음 중국 보겠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는 전장 대비 26.28포인트 내렸습니다. 2,789.9포인트에 장을 마쳤는데요. 중국 증시는 전날에 이어서 또다시 1%대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네, 아시아 주요국들의 증시 마감 동향 만나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국내 시장 출발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현재 구간 지수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출발 구간에서의 지수 움직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양장 모두 빨간불 켜지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가 0.34% 정도의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포인트가 넘게 오르면서 2,320포인트에, 코스닥 지수는 7.58포인트 상승한 817.78포인트에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양시장 출발 지수 확인해 봤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업종과 종목별로는 현재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업종별 현황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어제 부진을 딛고 다소 반등세 보여주고 있는 코스피 시장 모습입니다. 강보합권에 묶여있긴 하지만 2,318.73포인트 보여주고 있는 코스피 종목인데요. 비금속 광물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2.3% 올라주면서 2%대 중반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시멘트가 6.83%가량 올라주면서 거의 7% 가깝게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3,350원 정도 올랐고요. 52,50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한국석유 보겠습니다. 6.56%가량 올라주면서 오늘 역시 급등 흐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1,500원 정도 주가 올라줬고요. 17만 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는 한국석유 종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건설업종 한번 보겠습니다. 1.81%가량 올라주면서 거의 2% 가까운 업종지수의 상승폭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 많습니다. 남광토건이 16.44%가량이나 올라주면서 오늘 좋은 흐름 타고 있습니다. 3,00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21,250원의 거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라 종목도 오늘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4.66%가량 올라주면서 5% 가깝게 상승해주고 있고요. 260원 정도의 주가 상승폭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5,84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는 한라 종목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일성건설 보겠습니다. 오늘 건설주들 많이 오르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3.65% 가까이 올라주면서 오늘 4% 가깝게 상승 흐름 타고 있습니다. 60원 정도의 주가 상승률이 있었습니다. 1,705원의 현재가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대건설 보겠습니다. 3.47% 가까이 올라주면서 빨간불 켰습니다. 1,90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56,500원의 현재가 시연해주고 있는 현대건설 종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사무개발 보겠습니다. 2.98%가량 올라주면서 거의 3% 가까운 상승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35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5,180원의 거래가 시연해주고 있는 사무개발 종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은행업종이 오늘 1% 넘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들이 모두 올라주고 있는 모습으로 전체가 상승하고 있는데요. 우리은행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1.58%가량 올라주면서 부진을 씻는 모습이었습니다. 25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16,100원의 현재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다음 기업은행 보겠습니다. 2분기 이익 증가세의 높은 배당 수익률 보여주고 있는 기업은행 종목입니다. 0.98%가량 올라주면서 오늘 1% 가까이 상승 흐름 타고 있습니다. 15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15,400원의 거래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광주은행 보겠습니다. 현재 0.48%가량 올라주면서 0.5% 가까운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50원 정도 주가 올랐습니다. 1,500원의 현재가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철강 금속업종 보겠습니다. 1.13%가량 올라주면서 1%대 초반의 상승폭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한금속 종목이 오늘 3.96%가량 올라주면서 거의 4% 이상 올라주고 있습니다. 175원 정도의 주가 상승폭 보여주고 있고요. 4,595원의 거래가 보여주고 있는 대한금속 종목이었습니다. 다음 서원 종목 보겠습니다. 현재 2.62%가량 올라주면서 역시 2%대의 강세 흐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30원 정도의 주가 상승폭 보여주고 있고요. 1,175원의 현재가 보여주면서 오늘 빨간불 켜고 있는 종목입니다. 나노제강 보겠습니다. 2.58%가량 올라주면서 2%대 중반의 강세 흐름 보여줬습니다. 50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19,900원의 현재가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양철관 보겠습니다. 3.19%가량 올라주면서 3% 넘게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75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2,585원의 현재가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내리고 있는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기가스 업종이 현재 0.64%가량 하락하면서 파란불 켜고 장 열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동 도시가스 종목이 2.57%가량 빠지면서 오늘 파란불 켰습니다. 1,200원 정도 주가 하락했습니다. 4,555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한국전력 보겠습니다. 1.4%가량 빠지면서 1.5% 가깝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450원 정도 주가 하락했습니다. 현재가는 31,70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보험업종이 0.62%가량 올라주면서 0.5% 넘게 하락해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들 자세히 한번 살펴볼 텐데요. ING생명이 업종 내에서 가장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3.11%가량 내리면서 3%대 넘는 급락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50원 정도의 하락세가 짙습니다. 38,900원에 거래되고 있는 ING생명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해상 보겠습니다. 1.32%가량 주가 빠졌습니다. 450원 정도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33,550원의 현재가 시연해주고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네, 코스피 업종별로 한번 짚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종목별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가 가장 먼저 보이고 있습니다. 0.53%가량 주가 하락하는 모습으로 장 초반 보내고 있습니다. 250원 정도 주가 낮아졌고요. 46,550원의 거래가 보여주고 있는 삼성전자 종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SK하이닉스 보겠습니다. 0.48%가량 올라주면서 0.5% 가깝게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500원 정도의 주가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4,000원의 현재가 보여주면서 빨간불 켜고 있는 SK하이닉스 모습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현대차 보겠습니다. 오늘 보합권에서 움직임 없이 장 초반을 조용히 보내주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12만 5천 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와 변함없는 가격으로 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현대차 종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전력 보겠습니다. 1.55%가량 하락하면서 파란불로 장 열었습니다. 500원 정도의 주가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1,650원에 거래되고 있는 한국전력 종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이버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0.4%가량 올라주면서 0.5% 가깝게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3,000원 정도의 주가 상승폭이 짚히고 있습니다. 75만 원에 거래되고 있는 네이버 종목 내용이었습니다. 네, 코스피 종목별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장 업종별 흐름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 오늘 반등세 보여주고 있는 코스닥 모습이고요. 상승폭 큰 업종부터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비금속 업종이 3.07%가량 올라주면서 3%대 초반의 상승폭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 굉장히 많습니다. 고려시멘트가 오늘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남북이 도로 현대화에 합의했다는 소식에 시멘트주들과 관련주들이 오늘 많이 오르고 있는 강세 흐름 많이 보이고 있는 현재 코스닥 모습입니다. 고려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440원 정도 주가 올라주면서 상승폭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3,280원 보여주면서 오늘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 시멘트주들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SG 보겠습니다. 10.62%가량 올라주면서 거의 11% 가깝게 상승폭 키워가고 있습니다. 1,250원 정도 주가 올랐습니다. 12,500원의 거래가 보여주고 있는 SG 종목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삼표시멘트 보겠습니다. 6.77%가량 올라주면서 거의 7% 가깝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305원 정도 주가 올랐습니다. 4,67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건설업종 한번 보겠습니다. 2.61% 가까이 올라주면서 2.5%의 상승폭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들 한번 짚어볼 텐데요. 남아토건 종목이 현재 11.11%가량 올라주면서 11%대 초반에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80원 정도 주가 올랐습니다. 1,80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는 남아토건 종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특수건설 보겠습니다. 10.86% 가까이 올라주면서 11% 가깝게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880원 정도 주가 올랐습니다. 8,98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인터넷 업종 한번 보겠습니다. 2.78%가량 올라주면서 오늘 좋은 흐름 타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들 한번 짚어볼 텐데요. 카페24가 현재 4.23%가량 올라주면서 17만 9,60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전 업종이 올라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업종만 더 보겠습니다. 출판 매체 업종이 1.44%가량 올라주면서 빨간불 켰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 하나만 짚어보겠습니다. 예림당 종목이 현재 2.93%가량 올라주면서 상승불 켰습니다. 35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12,30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업종별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종목별 흐름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빨간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메디톡스 한번 보겠습니다. 0.31%가량 올라주면서 빨간불 켰습니다. 2,400원 정도의 주가 상승폭 보여주고 있고요. 77만 4,20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미팜 보겠습니다. 0.36%가량 내려주면서 오히려 파란불 켰습니다. 오늘 100원 정도 주가 하락했고요. 27,90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는 코미팜 종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SK머티리얼즈까지 보겠습니다. 0.34%가량 하락하면서 약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600원 정도 주가 하락했고요. 17만 7,300원의 거래가 보여주고 있는 SK머티리얼즈 종목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양장 업종과 종목별 시장 흐름 한번 체크해봤습니다. 이어서는 현재 구간 수급 흐름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오전 출발 구간에서의 투자자별 수급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 기록하고 있는 반면 개인이 399억 원 담아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이 홀로 39억 원 팔아주고 있으며 개인과 외국인이 20억 원가량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선물시장에서 기관이 2,172계약 쌍끌이 매수하고 있으며 개인과 외국인이 876계약 그리고 1,235계약 팔아주고 있습니다. 네, 현재 시간 수급 흐름 확인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시장 개장 분위기까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증권사에서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리포트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증권가에서는 오늘 어떤 종목들 보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특정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리포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리포트입니다. SK증권에서 GS홈쇼핑 종목에 대한 내용 다루고 있습니다. 제목은 모멘텀의 변화가 감지입니다. 리포트는 먼저 2분기의 성장세부터 짚어줬습니다. 자세한 리포트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네, 2분기에 GS홈쇼핑의 취급고는 전년 동기 대비 9.9% 양호한 성장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임의용 상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상품의 판매가 호조를 보이는 가운데 렌터카를 중심으로 한 렌탈 상품과 의류 판매가 양호합니다. 여기에 4월과 5월 부진했던 에어컨 판매가 6월 들어 크게 증가하며 취급고 성장을 확대 중이라고 합니다. 전반적인 소비 부진에도 합리적 소비 채널인 홈쇼핑을 통한 구매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송출 수수료에 따른 취급고 전망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최근 홈쇼핑의 송출 수수료는 티커머스 사업자들의 공격적인 채널 확보로 예상을 초과하면서 상승 중입니다. GS홈쇼핑의 경우에는 연간 송출 수수료는 전년 대비 250억 원 내외의 증가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취급고의 성장은 높은 수수료의 부담을 상쇄하고도 남는 수준이라고 짚었습니다. 전년도 반영됐던 일회성 이익을 제외할 경우에 영업이익 증가세까지 가능할 전망인데요. 2분기 영업이익 역시 전년도 2분기에 반영됐던 일회성 이익을 제외할 경우 성장하는 수준까지는 가능해 보인다는 리포트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시장은 소비의 양극화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백화점의 명품과 가정용품의 고성장과 합리적인 구매 채널인 홈쇼핑의 취급고 성장이 함께 나타나고 있는데요. 가격 경쟁력이 높지 않은 대형마트의 의류와 잡화, 생활용품 등의 매출은 크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중산층의 소비는 더 소극적으로 전환될 수 있어 보입니다. 합리적 소비 채널인 홈쇼핑에 대한 수요가 확대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전년도 하반기 이후에 뚜렷한 모멘텀이 없던 홈쇼핑 업체들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매수 추천해준 리포트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홈쇼핑 수요가 늘 것으로 보이면서 호조세가 전망되는 GS홈쇼핑이었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첫 번째 종목인 GS홈쇼핑의 주가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0.11% 정도의 강보합권에서 오늘장 오전 구간 주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GS홈쇼핑 종목 현재 주가 흐름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리포트 보겠습니다. 미래에셋대우에서 나왔고요. 제이준 코스메틱 종목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목은 실적이 우려를 밀어낼 시기가 다가온답니다. 리포트는 먼저 2분기 실적 전망치부터 제시를 해줬습니다. 자세한 리포트 내용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이준 코스메틱의 2분기 실적은 기존 전망과 동일하게 매출액 596억 원과 영업이익 150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전년 동기 사드 영향에 따른 기저효과와 신제품 출시 등이 실적 성장을 견인할 전망입니다. 1분기가 실적 정상화에 초점을 맞춘 시기였다면 2분기는 실적 성장에 가속이 붙기 시작하는 분기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리포트에 따르면 3분기는 광군제 영향으로 최대 성수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여전히 제이준 코스메틱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한편 제이준 코스메틱의 성장은 현재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에서 동시 성장하고 있는데요. 먼저 양적인 성장은 전년도 기저효과와 신제품 출시에 기인합니다. 사드 영향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제이준 코스메틱의 사업 부문은 현재 사드 이전 상황으로 회복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는 2017년 2분기의 극심한 부진 대비 큰 폭의 성장이 예상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허니주 마스크팩에 이어 새롭게 출시될 닥터 제이준도 지켜봐야 한다고 하는데요. 자극에 민감해지는 트렌드를 반영해 저자극 라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닥터 제이준의 국내 매출 비중 전망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특히 닥터 제이준은 기초와 색조 라인을 포함하는 브랜드입니다. 따라서 제이준 코스메틱의 제품 다변화 전략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스크팩 원아이템 기업에서 종합 화장품 기업으로 변모하고 있는 제이준 코스메틱인데요. 이는 질적인 성장에서 긍정적인 변화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먼저 출시가 된 제이준 기초 라인도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기 때문에 향후 점차 비중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또한 국내 비중이 점차 올라가고 있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고 합니다. 국내 대형마트 2곳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고요. 향후 H&B 스토어의 입점도 빠르게 확장될 계획이라고 리포트는 확인해 줬습니다. 또한 3분기 중에 국내 유명 홈쇼핑 방영을 통해 국내 매출 비중을 점차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품 다변화와 국내 매출 비중의 확대는 단일 아이템과 높은 중국 의존도로 대변됐던 과거 사업 모델 대비 실적의 안정성을 크게 올려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제이준 코스메틱의 2018년 실적은 매출액 2,254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574억 원까지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74% 그리고 157%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기저 효과가 예상되는 2분기와 최대 성수기인 3분기 실적이 향후 주가를 견인해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특히 3분기에는 중국의 탑 배우의 광고가 언론에 노출될 예정입니다. 이는 성수기 효과와 맞물리면서 매출 성장의 기폭제 역할을 해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견고한 펀더멘털에도 불구하고 주가 조정을 크게 받은 만큼 이 제이준 코스메틱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판단까지 더해준 리포트였습니다. 네, 이렇게 올해 성장세에 부각될 것으로 보이는 종목이었습니다. 최근에 주가 조정으로 투자 매력까지 생겼습니다. 이어서 제이준 코스메틱의 현재 구간 주가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제이준 코스메틱 종목 오늘장에서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주가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제이준 코스메틱 현재 1.16% 정도의 상승폭을 시현하며 21,100원 선에서 현재는 빨간불 켜지고 있습니다. 네, 제이준 코스메틱 현재 흐름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세 번째 리포트 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에서 내놨고요. 한신공영 종목에 대한 내용 다루고 있습니다. 주택시장 위축, 밸류에이션 매력이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거의 모든 종목들 2분기 실적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리포트에서도 실적에 대한 얘기부터 한번 짚어줬는데요. 이어서 자세한 리포트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신공영은 2분기 연결 매출액 4,337억 원과 영업이익 275억 원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부문별 매출액은 건축 3,399억 원과 토목 624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외형을 견인했던 자체 현장 완공 이후 잠시 성장 둔화 구간이라고 하는데요. 2017년 핵심 현장의 공정률도 초반이라고 합니다. 또한 리포트는 주택 매출이 하반기부터 다시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영업이익은 판관비 기저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2017년 2분기에는 퇴직급여 충당금이 일시에 반영되면서 판관 비율이 4.8%까지 상승했습니다. 2018년 2분기 판관 비율은 3.2%로 예상되며 원가율은 유사하지만 판관 비율 하락으로 전사 영업이익률은 6.3%로 개선될 전망입니다. 네, 주택시장 또한 위축세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른 실적 전망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주간 아파트 가격 변동률을 한번 보게 되면 전국은 0.01% 올랐고요. 서울은 0.04% 오르면서 축소가 됐습니다. 위축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실적 측면에서의 우려는 크지 않은 한신공영 종목입니다. 주요 자체 현장 분양률은 93%에서 100%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자체 현장도 세종이기 때문에 미분양 부담은 덜한 상황입니다. 다만 현재 자체 현장을 대체할 신규 현장이 모멘텀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리포트는 짚어줬습니다. 하반기에 택지 확보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해줬습니다. 또한 리포트는 목표 주가를 기존 31,000원에서 28,000원까지 10%가량 하향했습니다. 주택 규제로 인해 시장 위축세가 지속이 되고 있지만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에서의 실적 우려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짚어주기도 했는데요. 신규 자체 사업을 위한 택지만 확보가 되면 주가는 빠른 반등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현 주가에서는 매수 전략 유효하다는 리포트 내용까지 짚어줬습니다. 네, 현재 전국의 주택시장이 위축이 되고 있지만 실적에 대한 우려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한신공영 종목이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가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현재가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한신공영 현재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신공영 현재 1.3% 선의 강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며 19,000원 선에서 빨간불 켜지고 있습니다. 네, 한신공영 현재가 살펴봤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마지막 리포트 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에서 제시했고요. 대한항공 종목 관련 리포트입니다. 하반기 이익 모멘텀 회복 기대는 유효라는 제목입니다. 역시 먼저 대한항공 2분기 실적을 시작으로 자세한 리포트 내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항공의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3조 600억 원, 영업이익은 1,298억 원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항공유 평균 가격 급등에 따른 전년 동기비 유류비 증가가 1,836억 원 수준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특별 성과급 267억 원가량이 반영됐습니다. 또한 수요는 견조하지만 지난해 5월 황금 연휴의 기고 효과로 전년 동기 대비 운임 상승폭이 제한적일 전망으로 여객 매출은 4.2%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화물 매출은 제한적 물동량 증가로 6% 성장이 예상되는데요. 이에 따라 외형 성장이 인건비와 유류비 증가를 커버하기는 역부족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6월 들어 가파르게 진행된 달러 강세에 따른 환율 변동으로 외화 관련 손실이 3,577억 원가량 발생하면서 분기 순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네, 대한항공의 하반기 이익 전망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3분기 보게 되면 대한항공에게 뚜렷한 기저 상황이라고 리포트는 짚어줬습니다. 지난해 2분기부터 시작된 중국 노선의 타격에 이어서 북핵 이슈로 미주와 일본 노선 인바운드가 위축됐습니다. 운임이 저조했던 분기이기 때문이라고 짚어줬는데요. 여기에 미국 LA 호텔이 개관 초기에 350억 원가량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중국 노선을 보게 되면 본격적인 단체 관광의 유입이 재개된 것은 아니지만 개별 여행객을 중심으로 꾸준히 회복세에 있습니다. 미주와 일본 노선의 회복 역시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리포트는 확인해 줬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비우호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환율과 유가 변수를 반영해 봤을 때 목표 주가 하향했습니다. 46,000원에서 41,000원까지 10.9% 하향했고요. 다만 견조한 여객 수요에 더해 점진적으로 가시화될 델타사와의 JV 효과로 동사의 영업현금 흐름 창출력은 견조하게 이어질 것으로 판단된다는 리포트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투자비 축소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 가능성 또한 유효하다는 판단으로 투자 의견 매수까지 전해준 리포트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올 하반기에 이익 모멘텀의 회복이 기대되고 있는 대한항공 종목이었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 흐름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인 대한항공의 현재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대한항공 오늘장에서는 1.29%가량의 상승폭을 시현하면서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현재가 27,400원 선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대한항공 주가 흐름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렇게 대한항공 종목에 대한 리포트 끝으로 오늘 여기까지 증권가에서 주목했던 종목들 리포트 한번 봤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양장에서 눈에 띄고 있는 개장 특징주 확인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개장 특징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오뚜기입니다. IBK 투자증권은 오늘 오뚜기에 대해 가공밥, 냉동 간편식 등의 가정 간편식 제품군과 라면 판매 실적이 외형 성장을 이끌겠다면서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보였습니다. 그럼 현재 시간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오뚜기 현재 구간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뚜기 현재가 전일 대비 4.33% 상승했습니다. 36,000원 올랐습니다. 86만 7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IBK 투자증권 연구원은 오뚜기의 2분기 매출로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한 5,413억 원, 영업이익은 25.2% 오른 520억 원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는 HMR 호조뿐 아니라 1분기 부진했던 소스와 유지류를 포함한 전 사업 부분에서 고른 성장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지난해 오뚜기 물류 서비스, IDS 등 계열사 합병 이후 물류비 등 내부 거래 비용 절감 효과로 수익성 개선세가 이어질 전망이라면서 2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2분기 면제품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7.8% 늘은 1,665억 원으로 추정했습니다. 시장 점유율은 소폭 올라 26.8%를 기록해 역대 최대치를 달성한 전망입니다. 또한 진라면 판매량이 증가한 가운데 진짜 쫄면, 춘천 막국수 등 계절성 제품 출시 효과로 면제품류 실적 성장이 높다고 예상했습니다. 전문가는 두 제품의 월 평균 매출은 각각 30억 원, 10억 원 수준으로 소비자 반응과 판매량이 양호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비빔면 제품 라인업이 부진했던 지난해 이전 2분기에 유독 점유율 약세를 면치 못했지만 지난해와 올해 여름에 겨냥한 신제품이 연이어 출시하며 취약했던 계절성이 상당 부분 보완됐다고 진행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는 농심입니다. BNK 투자증권이 오늘 농심에 대해 지속되는 라면 시장 경쟁 심화와 히트 제품 부재로 수익성은 전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수적인 투자 의견을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심 현재가 전일 대비 5.39% 하락했습니다. 18,000원 떨어졌고요. 31만 6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BNK 투자증권연구원은 2016년 이후 국내 라면 시장 내 메가 히트작이 부재하기 때문에 올해는 스테디셀러 제품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농심 점유율 회복의 적기라고 판단했으나 경쟁사 대비 아쉬운 신제품 판매로 2분기 매출 기준 점유율은 전년 동기 대비 0.2% 증가한 55%로 예상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연구원은 농심 2분기 연결 기준 매출로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한 5,596억 원,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7.8% 증가한 215억 원으로 시장 추정치를 소폭 하회하겠다고 예상했습니다. 그는 이어 국내에선 1분기 큰 인기를 끌었던 경쟁사의 신제품 판매 공백으로 실적은 소폭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속되는 라면 시장 경쟁 심화 및 히트 제품 부재로 수익성은 전년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판매가 부진했던 전년 기저효과로 매출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나 작년 7월 10% 제품 가격 인상 고려 시 판매량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더디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연구원은 국내 라면 가격 인상의 주도권을 잃어간다는 점, 농심의 올해 연간 영업이익 비중 3.6%인 중국에서도 지난해 사드 이슈로 급감한 판매량이 예상보다 더디게 회복되고 있다는 점 등이 우려스럽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특징주는 SK하이닉스입니다. 최근 주식시장이 디램 시장 공급 초과를 우려하면서 코스피 대형주 조정세가 이어가고 있지만 SK하이닉스 반도체 빅사이클 수혜가 지속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SK하이닉스 현재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 전일 대비 0.6% 상승했습니다. 500원 올랐고요. 84,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신한금융투자는 SK하이닉스에 대해 디램 시장 공급 초과 우려가 있지만 신호가 감지되지 않았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목표 주가를 11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신한금융투자연구원은 서버 수요, 공정 미세화 둔화가 빅사이클의 핵심 변수라며 생산 업체들의 디램 및 낸드 투자 속도가 시장 대비 느릴 것으로 파악돼 공급 증가가 수요 증가에 후행하는 구조가 유지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는 미세 공정화에 의한 큰 폭의 빅그로스가 원가 개선으로 연결됐다며 분기 말 환율 상승도 실적 개선에 소폭 기여해 2, 4분기 영업이익은 5조 4,500억 원을 기록해 시장 기대치를 상회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3, 4분기에도 실적 모멘텀이 지속돼 6조 1,110원의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할 전망입니다. 전문가는 우호적인 환율 흐름이 지속될 경우 실적 추가 업사이드도 가능하다며 메모리 반도체 빅사이클 수혜, 밸류에이션 매력 부각, 72단 엔터프라이즈용 SSD 제품 출하 개시 등으로 매수를 추천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특징주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요. 미국 바이오로젠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콜옵션을 행사한다는 소식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럼 현재 구간 자세한 주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전일 대비 0.98% 상승했습니다. 4,000원 올랐고요. 41만 3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날 개장 전 미국 바이오젠이 공동 투자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보유 중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1,956만 7,921주 중 922만 6,068주를 바이오젠에 양도하고 바이오젠은 주당 5만 원과 관련된 이자를 더해 7,486억 원을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지급하게 됐습니다. 주식 양도 절차는 국가별 기업 결합 신고 절차가 끝나는 9월 28일까지 마무리질 예정인데요. 이로써 바이오젠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분을 50% 일주까지 확보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공동으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경영하게 됩니다. 이사회 역시 두 회사 같은 수로 구성되게 됩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심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유리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의 개장 특징주 4가지 종목 확인해 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네, 이 밖에도 우리 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등락률 상위 종목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코스피 상승률 높은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현대시멘트가 보이고 있습니다. 19.27% 상승했습니다. 9,550원 올랐고요. 58,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건설 우선주입니다. 19.02% 상승했습니다. 31,500원 올랐고요. 194,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률 높은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창 종목입니다. 9.01% 하락했습니다. 200원 떨어졌고요. 2,02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새우글로벌입니다. 8.25% 떨어졌습니다. 160원 하락했고요. 1,78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상승률 높은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디딤입니다. 16.39% 상승했습니다. 600원 올랐고요. 4,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고려시멘트입니다. 14.6% 상승했습니다. 415원 올랐고요. 3,25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디바이스 엔지니어입니다. 15.20% 상승했습니다. 1,260원 올랐고요. 9,5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률 높은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본 정미전자가 18.53%까지 빠졌습니다. 5,150원 떨어졌고요. 22,6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칩스앤미디어입니다. 12.74% 떨어졌습니다. 1,280원 떨어졌고요. 8,7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네이처셀입니다. 10.84% 떨어졌습니다. 1,800원 하락했고요. 14,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등락률 상위 종목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전략 내비게이션이 진행됩니다. 네, 전략 내비게이션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오늘 어떻게 시장 바라봐주고 있는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포트는 KTB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다음 주면 올 하반기에 첫 장이 열립니다. 다음 주에 주목해볼 만한 경제 지표와 이슈들 짚어준 리포트입니다. 어떤 내용 설명해줬는지 자세한 내용 만나보겠습니다. 네, 2일 발표될 예정인 한국 6월 수출은 업종별 실적을 가늠할 수 있는 이벤트입니다. 앞서 발표된 6월 21일 잠정치는 전년 동기 대비 4.8% 감소했으며 이에 6월 수출은 조업 일수 감소 효과와 선박 수출 기저효과 등으로 모멘텀 자체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및 석유 제품의 상승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여타 품목의 성장세가 녹록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 증가세 유지는 작년 역기저 효과 등을 감안했을 때 하반기로 갈수록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국내 증시 또한 이에 동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수출 증가율은 코스피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중 무역 분쟁이 실물 경제로 전이된다면 그간 국내 증시의 버팀목으로 작용했던 수출 동력 약화가 급격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네, 또한 미중 무역 분쟁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리포트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미중 무역 분쟁의 최악의 상황 가정해 보자면 녹록지 않은 금융시장 컨디션이 실물 지표까지 이전될 경우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국지전까지 접어들게 된다면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실물 지표의 충격 여파는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은 이미 서서히 미중 무역 분쟁을 반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모터사이클 할리데이비스는 EU 보복 관세에 따른 비용을 경감하기 위해서 생산기지의 이전을 이번 주에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원자재 비중이 높은 완성제 업체들, 특히 중국 시장의 수출 의존도가 높은 종목들의 주가는 연이은 하락세에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외환 시장 한번 보게 되면 위안 달러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 위안 달러는 10거래일째 상승하면서 6.6 위안을 돌파했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은 위안화 기준 환율을 연달아 절하 고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간 위안화의 절하폭은 작년 12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 기록했습니다. 이미 글로벌 펀더멘털은 무역 마찰과 무관하게 서서히 약화되고 있다는 리포트 내용입니다. 특히 글로벌 긴축 강도를 가늠할 수 있는 글로벌 금융환경 지수는 미 연준의 연내 4차례 금리 인상 가능성, 유로존의 양적 완화 정책 종료 선언 이후에 상승 반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펀더멘털의 사이클이 점점 하강을 향해서 가는 가운데 시장은 결국 1차 변곡점인 7월 6일 전까지 경계 심리를 강화해 줄 것으로 보인다고 리포트는 예상을 해줬습니다. 네, 다음 주 미중 무역 분쟁의 흐름 짚어보셔야겠고요. 돌아오는 월요일에 발표되는 우리나라의 6월 수출 지표도 챙겨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이었습니다. 네, 증시온에어 일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 내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투자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오후장 흐름과 함께 증시온에어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